자기들이 정의롭기까지 원하니까 그러면은 이대남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극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2030 남성의 극우와 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특정 세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고 억압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민주당 지지자고요. 민주당 당원이에요. 돈 냅니다. 저 책임 당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 여성주의 인정합니다. 양성평등 당연히 찬성해요. 그 무슨 논리로 거기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권 신장을 특정 세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고 억압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요? 어른이 애들 그렇게 대하면 못 쓰는 거예요. 아랫세대 같은 성별 국민을 제물로 써서 여권을 지키는 투사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본인에게는 정의일 수 있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불이에요. 양성평등? 좋아요 당연히. 그런데 10대, 20대, 30대 남성들을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기조를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페미니즘 이코르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은 애초에 1948년 재헌 헌법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20세기 중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한 구조주의 철학의 한 일파예요. 왜 여성이 차별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할 때 구조주의적 관점을 적용해 답을 적기로 한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학교는 양성평등은 당연히 옳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페미니즘 이야기를 할 거면 이런 철학적 사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페미니즘이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학문적 철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양성평등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페미니즘 이론을 정설처럼 적용해서 애들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고 잠재적 가해자라고 가르치면 누가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굴욕감까지 강요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공식화된 정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많은 가설 중 하나에 불과한 개념이고요. 해외에서는 법률에도 없고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실험적인 단어예요.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란 게 있고, 그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적인 공식처럼 그게 옳고, 반발심이나 의문을 가지면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교육을 강요받아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내가 투표권이 생겼을 때 그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겠어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강요에 노출돼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입장 바꾸면 저 화나서 지지 못해요. 그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조이고 방법론일 뿐인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적폐라고 몰아붙이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결과적으로 폭력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폭력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KS 마크를 찍어주면 젊은 남성 유권자는 겉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적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투표소 안에서도 굴복하겠어요?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잖아요. 원래 윤석열은 당선될 가능성이 정말 없었어요. 지지율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를 페북에 올린 것만으로 그때부터 지지율이 올라서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지금 윤석열 계엄 사태, 이 비극에 민주당도 소정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겠어요? 처음 힐러리를 상대로 승리했을 때로 되돌아가 보면, 가난한 미국 백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태어났더니 백인이고 태어났더니 남자고 시골 동네 고향에서 자라고 살다 보니 가난한데, 그런데 나의 존재가 잘못됐다. 그럼 화가 나죠. 그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선거인 거예요. 입장 바꾸잖아요. 저 트럼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백인 남성들의 입장을 보면 진보 진영의 태생적인 문제이자 근원적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진보 아젠다가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 병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 양성평등 다음에 흑백평등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지? 그래서 찾은 게 젠더 다양성이에요. 세상에 성별은 남녀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40가지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전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그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걸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적폐로 몰아붙이면 모욕감을 느낀 유권자가 결국 트럼프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존재하므로, 진보 진영이 계속 존재하려면 없는 문제를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게 진보 진영의 문제예요. 우리 진보 진영이 이대남 찌질하다고 무시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대세를 결정하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투표수가 적어서 마음대로 억압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인정해야죠. 그게 정의롭진 않다는 거야. 선거 장사의 논리에 따른다는 거 인정해야죠. 민주당이
이대남과 이대녀를 분리해서 이대녀의 지지를 받아서 이대남을 쪼개서 소외시키면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거 장사라는 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의롭기까지 원하니까 그러면은 이대남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극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2030 남성의 극우화? 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들은 극우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크루아상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혹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음모론이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 국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루이 16세의 사치는 정말 심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인 루이 14세 그리고 아버지인 15세만큼은 아니었어요. 프랑스 왕실의 가장 큰 사치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비싼 거 사 먹고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치는 프랑스 왕실이 미국을 지원해서 영국을 상대로 한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도와준 비용이 가장 큰 사치였어요. 기분은 좋았나 봐요.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고 나서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선물해 준 거거든요. 하지만 혁명을 위해서는 민중들이 구체적이고 선명한 어떤 한 명의 사람을 미화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선동이 있었고 사람들은 선동을 믿는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말 나쁜 여자래. 이처럼 사람들은 힘들고 분노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누구나 음모론을 믿게 돼 있어요.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를 보면 정말 뭐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삭히고 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진보 진영 모두가 그때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분노하고 절망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K값 음모론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에요. 진보 유권자들도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적어도 지금 태극기 부대 대원들보다는 그때 K값을 믿었던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못한 그들뿐 아니라 우리의 그들만 못함 역시도 의도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국민으로서 서로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서로 설득하고 화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